안녕하세요. 코딩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자바 한 조각 스태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태틱 제어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원주율 파이인데요. 값은 대충 3.141592라고 설정해 두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파이가 원주율인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상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때 똑같은 로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선언해 줘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같이 뭔가 변하지 않는 상수는 공통적으로 한 번에 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이 값도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서 어느 개발자는 이렇게 오타를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치명적인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값이 여러 군데 선언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군데 선언되어 있죠. 값이 변경될 일이 생겼을 때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바꿔줘야 하고 여기도 바꿔주어야 하니까요. 파이는 수학적 값이라서 정말 그럴 수 없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꼭 변경되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정의하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수를 한번 생성하고 전역적으로 공유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바에서는 그 방법을 스태틱 제어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틸성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 util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여기에 변수, 아까 만들었던 파이 3.14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대문자로 정의해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상수를 만들 때는 대문자 그리고 언더바 대문자 뭐 이런 식으로 스네이크 형식인데 대문자를 통해서 하는 형식으로 관습을 자바 컨벤션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바뀌지 않은 값이니까 파이널 키워드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야 되니까 퍼블릭 키워드를 붙여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어디서 다이렉트로 바로 쓰게 하고 싶어요. 공통적으로 한 공간에 몰아다 넣고 어디서든 불러와서 가져다 쓰게 하려면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시면 됩니다. 차이를 한번 보여줄 텐데, 스태틱을 일단 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이 만들면은 우리가 저 파일을 사용하려면은 이 math utils에서 뭔가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이 math utils의 인스턴스를 항상 만들어줘야 저것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은 되죠. 하지만 이러면 조금 뭔가 비효율적이죠. 항상 이 파일을 가져오고 싶을 때마다 math util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러면은 힙 영역에, 여기 보이시는 힙 영역에 새로운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메모리 낭비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도 이 클래스에 점 찍고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선언해 주었던 그 파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애플리케이션 2는 좀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공간에 저장이 됐냐 한번 JVM 구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바 파일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면은 이 math util의 클래스가 생성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실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자동으로 이 컴파일 단계를 지금 거치었는데, 이제 그래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곳 클래시스에 여기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죠. 원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제 바이트 코드, 즉 기계어로 된 값인데, 그러니까 기계어라기보다는 기계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 언어 약간 중간적인 그런 언어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컴파일 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인텔리제가 이걸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math utils 클래스를 확인해 보았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자바 실행 시점에는 이제 JVM, 자바 가상 머신이죠. 그곳에 요 데이터들이, 요 코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스태틱 변수는 이 런타임 공간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시면 런타임 공간에 이 메소드 에리어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new 키워드로 선언했던, 예를 들어서 mass util, 이렇게 new 키워드로 선언했던 이런 mass utils, 이런 객체들은, 인스턴스들은 이 힙 영역에 저장된다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메소드 영역이 존재하는 변수들은 자바의 모든 스레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아요. 즉, 공용 공간에 저장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카운터 클래스가 있고, 특별히 여기다가 바이너리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았고, 얘는 이 카운터가 생성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올려주는 그런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먼저 카운터 처음에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당연히 0이 나오겠죠. 하지만 첫 번째로 인스턴스를 생성해 봅시다. 그러면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동시에 카운트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1로 바뀌겠죠. 1로 바뀌고, 또 한 번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말로 2를 출력하게 될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0이었고 나중엔 2가 되었죠. 이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스태틱을 제외하고 선언하면 그냥 일반 멤버 변수가 되죠. 그 멤버 변수들은 이렇게 객체를 선언할 때마다 값이 초기값으로 0으로 잘 초기화가 될 텐데, 물론 1로 초기화가 되겠죠. 처음에 생성자에서 플러스 논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스태틱은 이라는 거 붙이면은 이 인스턴스에 상관없이 항상 모든 인스턴스가 이 값을 공유하고, 여기서는 1로 업데이트쳐졌는데 여기서는 다음 인스턴스의 값 생성될 땐 여기 1이었고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1을 더해줬으니까 2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태틱 변수를 변경해도 되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보통 상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여기에 파이널을 붙여서 변수가 안전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스태틱 변수가 마음대로 변경되도록 냅두는 로직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많이 없는 게 보다 안전한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우리가 똑같이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볼까요? 원의 둘레가 영어로 circumference더라고요. 그래서 메소드 명을 짓고 반지름을 받아와서 원의 둘레는 2πr이니까 이렇게 바로 반환하는 로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메인 함수에 가서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처럼 돼 있으면은 항상 mass util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를 사용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뭔가 바뀌는 게 없고 항상 2πr이라는 공식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 주면은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 없이 바로 메소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를 구해보라고 이제 결과를 내보면은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가 6.2 정도 되나 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태틱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태틱 블록은 클래스가 처음으로 로딩될 때 한 번 딱 실행되는 블록인데요. 주로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클래스 변수 초기화는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복잡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태틱 블록 안에서 초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인 예를 들어서 출력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 초기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거고, 우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초기화를 해볼게요. 여기 초반에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진짜 초기에 한 번만 딱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로 바로 확인 가능하겠죠. 이제 여기서는 딱 처음에 이 클래스에 파이를 접근했으니까, 파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이가 초기화 되어야 하니까 그 전에 스태틱이 먼저 발동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초기화하고 여기 파이 값 다 묻고 출력해 주겠지만, 두 번째 메소드에서는 이미 파이가 초기화 되었으니까 스태틱 블록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이 원의 둘레값만 바로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맨 처음 초기화할 때만 파이 초기화, 이 스태틱 블록에서 파이 초기화라는 프린트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순서대로 파이와 원의 둘레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태틱 블록,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 변수, 이렇게 스태틱 제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